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쾌잡설, 문화잡설, 간송미술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도 있다고 생각돼서 한 4편 정도로 나누어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다 공유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서문,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서문에 훈민정음의 취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간송미술관의 설명을 보면 세조 28년 1446년 훈민정음 창제 목적, 자무 글자 내용, 해설을 묶어 만든 책이다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설명일 수 있고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간송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유일본으로 1940년 경북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이 수장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1942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하고요. 여기서 유일본은 현재는 아닙니다. 아닌 것이 상주본이 발견되었죠. 상주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문화재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는데 현재 행방이 묘연한데 몇 년 전인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보관하던 것이 불이 나서 신문에 불에 탄 훈민정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그 상주본에 대해서 국고에 기속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가적 문화재산으로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든지 정확한 타협이 있어서 우리 앞에 상주본도 함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 간송본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간송미술관에서 이와 같이 비단과 한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이 우리 눈앞에 나오게 된 계기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여진정벌의 공을 세운 광산김씨 문중에 하사한 것입니다. 이 광산김씨 문중 서고인 금구당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사위인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매월당집 김씨석의 글을 모은 매월당집과 함께 몰래 빼내서 이용준의 집인 안동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942년 늦여름 천태산인이라는 필명을 쓰는 국문학자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태준은 사실은 국문학자로서 그 당시 명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청구영언 고려 가사를 번역한 사람도 김태준 씨입니다.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평소에 김태준을 간송이 잘 알고 지냈는데 김태준이 쟁그러고 달려가는 것은 한남스님 간송 선생은 사실은 은둔의 수집가였죠. 그래서 얼굴을 잘 나타내지 않는데 그날따라 우리나라의 운이 닿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남스님의 모처럼 나가셨는데 김태준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간송 선생이 불러 세워서 물어봅니다. 물 한 잔을 건네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이 더운데 뛰어가느냐고 물으니 김태준이 말하기를 안동의 제자집에서 훈민정음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간송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도 놀랐겠죠. 사실은 이게 1942년도에 발견되었으니 일제강점기 시작 초부터 한글 말살, 우리나라 문화 말살에 여념이 없었던 일제의 통치기 하에서 훈민정음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안동에서 나왔다고 하니 간송은 그저 떨렸었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고 있었냐고 하니 김태준은 안동에 나온 훈민정음을 살 돈을 구하러 가느라고 뛰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송 선생은 그 돈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김태준이 하는 이야기가 1,000원입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원은 그때 당시 가치로는 서울의 제일 좋은 기와집 한 채를 살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좀 지금 시세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서울의 제일 좋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20억 훌쩍 넘죠. 좀 양보해서 한 15억 한다 칩시다. 그러면 15억 정도를 구하러 가고 있던 중이었죠. 이 김태주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자 간송 선생이 김태준에게 선뜻 11,000원을 전달합니다. 10,000원은 책의 주인에게 주고 1,000원은 너의 수고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1,000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11,000원이면 10,000원이면 150억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송 선생은 이런 식입니다. 예컨대 문화재를 수집할 때 그 가치를 후에 평가를 해줌으로 해서 좋은 문화재는 일단 간송 선생에게 보이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0,000원은 그 책의 가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니 그 주인한테 10,000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수장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민정 수장하고 난 이후에 간송 선생은 이걸 갖다가 정말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거를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송 선생은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키는데요.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6.25 사변 때입니다. 6.25 사변 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게 보관을 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만큼은 간송 선생의 배에 메고 다니고 주무실 때는 베개 속에 넣고 주무시고 그 정도로 이 훈민정음에 대한 애착 당연하시겠죠. 그렇게 지켰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1443년에 한글이 창제가 되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이것을 찍은 것은 1446년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10월 9일이죠. 이것은 세계 유일의 문자 해설서입니다. 세계 유일의 문자 해설서고 유리한 글씨 목판 인쇄로 종이와 먹에 써서 세계 최고의 출판 문헌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입니다. 1446년에 이와 같은 목판 인쇄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요새 폰트 서체 문제로 굉장히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훈민정음만큼 유리한 폰트 서체를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훈민정음을 보시면 그냥 훈민정음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찍은 목판본의 서체라든지 이걸 보시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여러 해외의 좋은 문화재, 큰 문화재,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보고 있습니다. 보아왔고 물론 그 문화재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만 저는 외국에 나가신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야기 대화 도중에 그쪽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면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쓰고 있는 문자, 글자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를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글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큰 민족의 자부심이 어디 있겠는가 하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없겠죠. 이보다 더 큰 민족의 자부심은 어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보 1호에 대한 유감이 크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보를 지정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정했는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되었고요. 일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지정된 경위는 없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임진왜란 때 소수행장과 가등청정이 경성에 들어온 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했고 보존한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들이 우리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서 지정을 했다면 왜 정서의 돈이문, 정북의 숙청문은 다 없애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는 또 번번이 국보 1호 논쟁이 나오면 국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10분 양보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모든 국보의 순서는 아예 없애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그것을 없애자는 주장은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 훈민정음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세상에 어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순번을 내게 놓음으로써 마치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훈민정음보다 훨씬 좋은 문화재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순번을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 훈민정음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